일단 오늘 큰 틀에서 비만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비만. 그 다음에 연결화법에서 뭘 배웠냐면 지방의 종류 중에 지금 콜레스테롤 배웠잖아요. 그래서 큰 틀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자, 비만에서 여러분 첫 번째 배울 것도 뭐예요? 비만은 무슨 병이다? 생활 습관병이다. 자, 한번 해보세요. 비만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푸 뜯어먹는 소리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팩트가 있잖아요. 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비만이 왜 생활습관병이야 라고 하면 과학적인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일본하고 한국의 내과 학회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들이 연구를 계속 해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비만해지지라고 했더니 생활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학회에서 발견해서 생활습관병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들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쭉 이제 각 나라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모아 보니까 비만을 비감염성 질병으로 분류를 한 거죠. 이걸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비감염성 질병이 감염은 되지 않지만 감염은 돼요. 집에 맛있는 통닭을 사들고 가보세요. 서로 먹으려고 그러지 안 그러던가요? 비만은 한 사람이 감염을 시킵니다. 잘 먹는 사람이 꼭 그 사람은 뭐 이거 오늘만 먹고 오늘만 먹고 하는 거예요.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만은 일반적인 정의로 볼 때는 영양학적 접근으로 볼 때는 뭐냐면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가 결국은 비만이라고 하는 거고, 이 비만을 결국은 뭐냐면 지방을 우리 몸에서 빼내는 게 결국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에 접근해서 이제 네 번째 국제 표준 비만에 대한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BMI라는 국제 기준이 도출이 됐는데 18.5보다 크거나 같든지 25 미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디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이거를 체질량 지수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BMI 구하는 공식은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를 두 번 나눠야 돼요. 그래서 70kg이라고 했을 때 1.7 나누기 1.7 하면 24.2 정도 나오거든요. 0.7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0.8인 경우도 있고 1.62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5에서 30까지 35, 40 25에서 30까지는 경도 비만, 30에서 35 사이는 중도 비만, 35에서 40은 고도 비만. 그럼 40 넘어가면 초고도 비만. 그래서 경찰도 비만이고 스님도 비만이고 고등학생들도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뭔 말인지 아시죠? 경도 비만은 경찰도 비만 그렇게 오시고, 중도 비만은 중을 높인 말이 스님이잖아요. 스님도 비만,
고도 미만, 고등학생도 미만. 그래서 언어를 바꿔서 외우시면 잠깐. 제가 처음에 이게 안 외워져서 그게 제가 처음 외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경도, 경도, 고도가 외워지세요? 뭐 똑똑하시네. 우리가 이거 시험을 계속 봤었거든요. 날마다. 근데 경도 미만이 죽어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딱 시험장에 들어가면 잊어버려요. 이게 뭐였지? 초도 미만인가? 그러고 가벼울 겸 이제 이렇게 외우면 좋았을 텐데 잘 안 외워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나름대로 외우시는데 이 기준선을 꼭 알아두셨다가 고객한테 결국은 이제 비만에 노출되면 뭘 도전하라고 그래야 돼요? 다이어트에 도전하라고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대사성 질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비만이라고 하는데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 세포와 지방 조직이 어때요? 늘어나죠. 자, 지방 세포와 지방 조직이 늘어나면 튀어나오면 피하지방, 안에 있으면 내장지방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독소로 인해서 여러분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독소는 이제 나쁜 호르몬을 의미합니다. 이 독소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결국 고지혈증으로 뭐냐면 고지혈증에 노출되죠. 네. 이런 질병으로 이제 고생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할 때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콜레스테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왜냐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제 증가하고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덩달아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게 콜레스테롤 어디서 합성해요? 간에서 합성을 하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건 질병을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고지 혈증이라 그러죠. 그러면 병원에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처방을 해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 자,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처방한다는 소리는 이 약을 드시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때요? 줄어들겠죠. 그런데 콜레스테롤하고 코큐텐을 만드는 공장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더니 뭣도 줄어들어요? 코큐텐 생산량도 어때요? 덩달아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 때 코큐텐이 나이트하고 성장 역할을 하는데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줄여버렸더니 뭐가 문제가 왔어요? 코큐텐도 덩달아서 줄어들었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에게는 뭘 처방해 줘야 돼요? 코큐텐을 꼭 먹으라고. 그래서 이게 영양소를 어디에 들어있어요? 듀오하고 제너레이션 50 플러스에 들어있어요. 물론 파워카테인에도 일부 들어있어요. 브로콜리하고 브로콜리 색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코큐텐이 들어있는 듀오하고 제너레이션 50. 근데 왜 오메가3를 같이 먹는 게 좋냐면 오메가3를 먹으면 좋은 점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그 다음에 혈관 청소부 역할하는 HDL 청소부를 늘려줘요. 그리고 TG, 중성 지방은 정상화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듀오 안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고 제너럴 50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고지혈증 약 드신 분한테 약을 끊으라고 해야 돼요? 계속 드시라고 해야 돼요? 계속 드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뭐가 팔려요? 우리의 듀오하고 GO10이 많이 팔려요. 절대 약을 끊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평생 드시라고 해요. 평생 고객이 생겨요.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요렇게 요게 1차 상담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 지웁니다. 네. 그래서 1차 상담에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비만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가는 목표는 체중 감량하는 다이어트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국말로 하면 체중 감량, 네, 살 깎기. 북한 말로는 살깍이랍니다. 살깍이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몸에 지방 세포가 모여서 지방 조직이 되고 이 지방 조직이 피하 지방하고 내장 지방으로 쌓인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게 가장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도입한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우리 몸의 탄수화물이 탄소, 수소, 산소화물을 탄수화물이라고 했죠. 자,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변화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침샘에서는 PTR린이라는 아밀라제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해가 되고요. PTR린이라고 하죠. 위에서는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씹으셔야 되는 이유가 안 씹고 넘기면 위가 고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는 죽처럼 류미죽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형태로 죽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12지장으로 넘기게 됩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갈 때 12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세크레틴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12장에서는 또 CCK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네. 자, 그래서 이 CCK라는 호르몬은 뭐냐면 췌장에서 췌장 효소 분비를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또 담낭에서 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죠. 담즙 안에가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산이 들어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호르몬 분비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가스트린이 분비되면 위에서는 위산하고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 펩시노겐을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해한 요소로 바꿔요. 위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스위치가 오프 상태에서 원이 켜져야지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행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위산 분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스트린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박지현 사람이 같이 스트레스 받는 우리가 왜 안 된 것 같아요 본인은? 저요? 스트레스. 승질 나가지고. 네? 승질 나가지고. 나가지고 화가 제어가 안 된 거잖아. 이거 화병이라 그래. 그러니까 위에서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거야. 저분도 그 승질 보니까 들어오가지고 천문 한인 고객이에요. 저도 천문 한인 고객이에요. 원장님이 화병을 잘 치료하시더라고요. 딱 만져보더니 오 화병 있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자, 여러분 화병이 있는 분들은요 이 뭐냐면 여기 명치 있죠. 명치 아래 중안이라는 자리가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만져보시면 거기에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굳어 있으면 위아래로 순환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위산이 펩시노겐이 분비돼가지고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는 기전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위산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위산은 뭘로 만들어요? 수소하고 염산으로 만들죠. 죄송합니다. 염산하고 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염소로 만들어요. CL 우리 CL 되면 염소가 등장하셨습니다 하면 돼요. 문자 맞춰야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CL 있잖아요. 챔피언 리그. 여기 염소는 CL 마이너스예요. 이 염소는 어디에 사냐면 바다에 살아요. 어떤 형태로 사냐면 Na 플러스 형태로. 자, 이렇게 읽으면 뭐예요? 염화 나트륨이죠. 자, 염화 나트륨 소금을 먹어줘야지만이 수소하고 만나서 위산이 됩니다. 근데 위산의 근본은 뭐냐면 염산이에요. 위 안에 들어있는 염산을 뭐라 그래요? 위산이라 그러죠. 위산이 분출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해요. 갑자기 이제 중국반으로 넘어갔더니 헷갈리시네요. 네. 여러분 호르몬까지 이해하면 중국반 정도 수준이 돼요. 의대로 말하면 이제 본과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왜 호르몬을 이해해야 되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 분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위산 분비가 안 되게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먹으면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어때요? 효소들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항상 체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 병이 최고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하셔야 돼요. 왜? 이게 많기 시작하면 식품을 먹어도 효과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뭘 해야 되냐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을 5대5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가스트린 호르몬 분비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5대5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6대4 되면 인상이 찌그러지면 교감이 7이고 부교감이 3이면 말이 짧아져요. 왜? 이렇게 돼요. 인상 쓰고 왜 가면 이제 2단계고 3단계는 이제 십장생, 시베리아, 연이 병하네 막 그러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9대1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장 찍어가 돼요. 10대 0이 되면 하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산 분비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지만 자꾸 6대4, 7대3, 8대2, 9대2가 올라갈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가스팅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줄어드니까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그대로 있어요. 고기가. 그리고 음식물이 어때요? 위산 분비가 안 되니까 음식물이 어때요? 고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꽉 채가지고 믿어줘도 못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못 먹으니까 현기증 나고 이러니까 피 빼고 해갖고 더 현기증 나고 해갖고 헬레미 한번 벗어가지고 병을 이렇게 밀어받고 있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에 가서는 내가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스트레스 받아서 항진되어 있으면 위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 되니까 담즙 분비가 안 되죠. 췌장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탄단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서 분비되죠. 그런데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내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가 돼야 안 돼요. 효소가 안 나오면 분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기간에는 교감하고 부교감 5대5로 활성화하는 방법이 무슨 다스리기? 마음 다스리기. 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보니까 각 그룹별로 다이어트 진행하잖아요. 부부싸움 한 날 꼭 그 뭐가 있냐면 다이어트 한다고 그 그룹장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8대2, 9대1 한국대학교 오늘 사라 마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를 합니다. 뭐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다이어트 자체가. 그래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뭘 살펴줘야 돼요? 고객의 마음 상태를 살펴줘야 돼요. 5대5인지 6대4인지. 아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다이어트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승질나죠. 나 지금 얼마나 있는데 와서 주장이야. 그러니까 상담 화법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평안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전부 다 어때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동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열받으니까 안 먹어. 굶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먹어. 특징이 다릅니다. 자, 이런 형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누가 세크레틴 물어보네. 세크레틴은 이게 뭐냐면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분비돼 가지고 위에서는 산성 물질이 나오고 췌장에 의해서는 중탄산 나트륨이 나타나서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빵꾸나지 않도록 얘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을 이해하면 왜 이게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지가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교감신경이 하는데 승질머리가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절대 호르몬 분비가 안 나온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다이어트 하면 100장? 100회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마음 다스리기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다이어트에서는 이해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이해시키냐면 다이어트 하다 보면 자, 호르몬 중에 여러분 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위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식욕 촉진 언제 잘 나오는 줄 아세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잘 나오면 막 먹어라 하겠죠. 그래서 식욕을 촉진하니까 음식을 그냥 먹게 되겠죠. 자,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지죠. 여기 계신 분들 별로 안 좋아지시나 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때 우리 몸의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뭐 토닌이요? 세로토닌. 네, 행복 호르몬입니다. 자, 네, 장에서 몇 프로가 만들어지냐? 95%가 만들어져요. 자, 이 세로토닌의 음식 안에 들어있는 전구 물질이 뭐냐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요게
세로토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때 바뀔 때 비타민 B3, B9, 철분 플러스 비타민 B6 요게 1단계, 2단계로 필요해요. 삼구철 아저씨가 B6를 만나야 세로토닌이 생겨요. 외우실 때는 삼구철 아저씨 플러스 B6 지금 중국반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삼구철 아저씨가 B6를 만나야 세로토닌이 생긴다. 아저씨가 B6라는 아가씨를 만나니까 행복 호르몬이 나와. 아저씨가 아가씨를 갑자기 만났더니 행복 호르몬이 나와. 그게 세로토닌이라는 거야. 여자분들이 연하를 만났는데 행복 호르몬 나오죠. 별로예요. 잘 몰라요. 네. 아니 싱싱한 애가 와갖고 어머 내 이상형이 하면 어때요? 갑자기 심쿵하잖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자, 경험이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야?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되는 거야. 행복을 할 거야. 우리가 밥을 먹어도 행복 호르몬이 어디서 나와요? 세로토닌 장에서 만들어요. 근데 나머지 5%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뇌에서 만들어져요. 뇌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 세로토닌. 자, 그러면 음식이 충분히 먹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더 먹으면 과식이고 거기서 스톱을 하면 좋겠죠. 그 스톱을 하려면 스톱을 시켜주는 호르몬이 분비돼야 되겠죠. 요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냐면 지방 세포가 모여 있는 지방 조직에서. 자, 그러니까 지방 세포하고 지방 조직에서 뿜뿜뿜뿜뿜 빠져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렙틴. 원래 이게 그리스어로 뭐 촉진시키다, 뭐 빠르게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어디로 가냐면 뇌의 시상하부로 갑니다. 시상하부. 왜 뇌로 갈까요? 네, 명령하는 주체가 어디 있어요? 뇌에 있죠. 뇌에서 그만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뭐라는 거야? 그만 먹어. 이렇게 명령을 해주게 되죠. 렙틴이 누구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뇌의 시상하부한테 가서 아 이제 배부르고 기분 좋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렙틴을 받아주는 수용체에서 넌 내 누군 줄 아니? 이런 거예요. 난 네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와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먹으라고 명령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렙틴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저항성이에요? 렙틴 저항성. 네. 렙틴 저항성. 자, 그러면 렙틴 저항성은 왜 생기냐? 렙틴이라는 호르몬하고 렙틴을 받아주는 뇌의 수용체가 이 호르몬하고 이걸 받아주는 수용체의 어딘가에가 뭐냐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왜 생겼어요? 염증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렙틴을 수용해주는 수용체 세포에 머리털까지 나 있는 이런 세포에 염증이 생기니까 얘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갑자기 홍길동이가 지가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대감이라고 부르죠. 이해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대감이라고 사례예요. 근데 얘도 가가지고 여기 렙틴이 뇌의 수용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Y자 모양의 수용체가 있겠죠. 렙틴이 가서
저 렙틴이에요. 그랬더니 너 삼순이? 저 렙틴이에요. 그러니까 너 삼순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옆집을 갔더니 저 렙틴이에요. 오 그래? 가지고 여기 딱 결합을 했어. 그러면 뭐라고 명령을 해줘? 그만 먹어. 근데 저 렙틴이에요 갔더니 뭐라고? 여기 하는 거. 저 렙틴이에요 그랬더니 이 Y자 모양의 이 Y자 모양의 수용체가 뭐라고? 요거 하는 거 뭐예요? 렙틴 저항성.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근데 또 이쪽에 옮겨가가지고 렙틴 호르몬이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서 저 렙틴이에요 그랬더니 오 렙틴 잘했어 하고 이렇게 딱 결합이 됐어.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뇌에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만 먹어. 근데 또 옆집을 갔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그만 먹으라고 명령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렙틴 저항성이에요. 렙틴이 민감하지 못해서 그 결합력이 떨어진 상태를 렙틴 저항성이에요. 우리 브레이크 세차 사면 잘 듣잖아요. 오래되면 어때요? 많이 쓰면 달아지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민감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렙틴 저항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만 먹으라고 못하니까 뭘로 가요? 살이 찌는 비만으로. 자, 우리가 영양학적으로는 많이 먹어서 찐다고 배웠죠. 그런데 내분비적으로 생각을 하면 호르몬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 말 들리세요? 네. 그러니까 영양학적 접근만 하면은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나는 적게 먹는데 호르몬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더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 그러잖아요. 나 PMF 먹고 살쪘어 하는 사람 못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있어 맞죠? 네. 그게 다 저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원상택 렙틴 저항성을 없애야지. PMF 먹으면 렙틴 저항성이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이 찌다가 빠져. 저런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렙틴 저항성이 있던 사람이 좀 약간 뚱뚱한데 졌죠? 그러다가 빠진 거야. 이게 무슨 말? 약간 살이 있는 사람들 렙틴 저항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돼. 그러다가 먹으면 초창기 때는 뭐냐면 훨씬 더 세포에서 영양소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만씩 있으니까 더 많이 먹게 돼요. 이해돼요? 그러다 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수용체들이 인식 제 역할을 하면은 이제 서서히 살이 빠지는 거죠. 렙틴 저항성 상태에서 다시 렙틴 호르몬이 정상 작동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좋게 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파워 칵테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많이 드셔야 되냐면 저기 듀오, 그 다음에 G50, 그 다음에 액티바이트 이런 거를 충분히 더 드시면 이런 렙틴 저항성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전부 다 해조류가 다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과일, 야채, 허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파워 칵테일하고 그 다음에 듀오는 에너지 대사를 늘려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G50도 마찬가지. 제 안에 있는 거 뇌하고 눈하고 심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은 거고. 여러분 뇌에 좋은 영양소가 전부 다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듀오하고 G50에 많이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상하부에 있는 이런 염증 수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리고 액티바이저를 먹으면 뭐가 좋아져요? 막혀있던 모세혈관들이 확장이 되고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니까 빨리 고쳐지는 거예요. 이러면 과대가 먹어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메커니즘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결국은 우리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렙틴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이냐? 식욕을
억제죠. 네,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식욕이 촉진됐다가 억제가 돼야 되는데 억제가 안 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렙틴 저항성. 저것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적당히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먹고 있어. 모습은 이해돼요? 난 적당히 먹었어 그랬는데 더 먹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바로 렙틴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에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이 해결이 잘 안 돼요. 저런 경우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마음다스림이에요. 화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이해되셨나요? 저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게 안 되게 돼요. 마음다스림이 안 되면 계속 열받아 있잖아요. 자, 교감신경이 항진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뇌가 어떤 상태예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비율이 어떤 상태예요?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완전히 열이 받아 있는 상태죠. 요 상태를 몇 대 몇까지 낮춰야 돼요? 5대5. 요렇게 낮추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때 아연이 필요해요. 아연이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또 시베런스. 이런 거를 먹어주면 요 상태 7대3, 8대2는 코티솔 분비가 늘어난 상태죠. 제 말 이해되신가요? 자, 스트레스 받으면 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티솔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코티솔 해보세요. 코티솔. 여기 어디서 나와요? 부신 피질에서 나와요. 부신 피질. 요게 계속 분비되면 뇌로 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요게 늘어난 상태는 뭘 유발해요? 불면증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더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코티솔 분비를 온에서 스위치를 5% 끌려면 뭐가 필요하다? 아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베런스랑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먹어줘야 이 코티솔을 더 이상 분비되지 않도록 어때요? 스위치를 확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받아 있는 사람은 시베런스하고 리스토레이트를 몇 포씩 주면 될까요? 2포씩. 그렇죠. 3포씩 타가지고 딱 주면요 정확하게 30분이 지나면요 순한 양이 돼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실험해봤어요. 우리 아들 열받을 때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들 이것만 먹고 이야기하자. 이것만 먹고 이야기하자. 씩씩대면서 먹더라고요. 30분이 지났더니 순한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자, 결론. 아연이 들어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먹어줬더니 코티솔 분비가 어때요? 갑자기 스위치가 확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몇 대 몇으로 다시 돌아가요? 5대5. 그럼 이걸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열받는다. 그럼 뭘 많이 먹으면 돼요? 리스토레이트, 시베런스를 충분히 먹어요.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같이 먹어도 돼요. 같이? 네. 파워카티랑 같이 먹으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키네박사도 그러더라고요. 같이 예. 파워카티라는 게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리스토레이트가 같이 먹으면 아침에 먹은 게 저녁에 흡수된대요. 장에서 소화될 때까지 한 10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흡수되니까 따로따로 먹으라고. 근데 저는 같이 먹고 있습니다. 왜?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으니까. 그걸 보고 도라미 타버려요. 아니 아침에 먹고 저녁에도 먹으니까 똑같잖아요. 저녁에 먹은 거 아침에 되고 아침에 먹은 거 저녁에 되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같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빨리 한 번 먹는 사람은 따로따로 먹는 게 좋거든요. 자주 먹는 사람은 뭐 특별히 안 가리고 먹으니까 그래서 요 개는 조금 이해되신가요?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갔는데 자 우리
지원장님 같이 중국반 끝난 사람은 이제 여유가 있지. 옛날에 다 들었던 거. 지금 들리죠? 뭔 말인지. 네. 예, 이게 자주 들으면 들리는데 처음에는 좀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그렐린하고 렙틴의 싸움이 벌어진 거야, 안 벌어진 거야? 벌어진 거죠? 누가 이긴 거예요? 비만은? 비만은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렐린이 이긴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나서 설명하면 또 까맣게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의 뇌가